생각하는 바다는 올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망미 말하기 듣기 걷기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오감으로 맛보았던 망미동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걷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망미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기획자 중심으로 무언가를 사고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주민이 누가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그림 안에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좀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겠다, 이거를 인지를 하게 되면서 인생 나눔 교실은 리서치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망미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 책으로 만들고 있는 홀바 출판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망미 사람 찾습니다 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처음에 일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다음 그 인터뷰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소책자 발간, 이렇게 총 3가지 프로세스로 이제 망미 사람들을 만나고 행사를 진행하고 좀 아카이브를 남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소형구 자원봉사센터라는 데랑 연결이 되었어요. 그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서 뭐 망미동 오래 사신 주민, 그 중에서도 봉사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봉사활동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봉사활동 키워드를 잡으면 좀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방향과 컨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그 안정현 선생님이라고 망미동 30년 정도 사시고 그 이제 봉사활동 한 20년 가까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을 처음 만나면서 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좀 소개를 많이 해주면서 저희가 소개로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망미동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리고 1동과 2동에 좀 빈부 격차도 있고, 그리고 독거 노인이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만나는 작업을 하면서 망미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고, 인터뷰나 강연 외에 좀 협업 형태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공간을 운영하거나 자기 창작자가 아닌 주민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문화자원이랑 예비인력으로 사실 연결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업 이후로 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지속해서 가져갈 것인가, 좀 이런 숙제들을 좀 부여받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 한 5, 6개월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망미동에 대해서, 그리고 망미도 주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희도 좀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비온 후의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서치 작업 이후에 살롱 프로그램 이름이 골목 식탁이었고, 망미역 부근에 공간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인터뷰를 했고요. 처음 인터뷰를 했던 분은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환 님이었는데, 이사를 먼저 와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지하에 마침 공간이 생겼고 뭘 할까 하다 전시 공간을 작년 3월에 열었다고 하고요. 옆에 계신 이제 놀이공방을 운영 중인 주영균 님도 망미동에 살고 계시고, 저희도 약간 릴레이 방식으로 인터뷰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 중 한 분이 HH를 운영 중인 최형성 님이었습니다. 고래커피의 이승열 님도 다 같이 모이는 커뮤니티 자리는 많았지만 개개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새로운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공간에 있는 식탁에 대한 물리적인 도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게 목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이후에 좀 단계가 내려가면서 식사 자리를 할 수 있었던 팀도 있었습니다. 특정 주제를 잡고 하는 대화 방식이 아니라 나오다 보면 이제 반복되는 키워드를 저희가 캐치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를 조금 정리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기존에 알던 이웃을 좀 재발견하게 되고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일상의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이제
본업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뜻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을 오히려 좀 추려서 물어보게 되면서 그런 좀 내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임의 김선영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동네 예술가 3기술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생태계 사업을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한데 좀 올해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전시 시각예술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만나기보다 예술가와 만나고 작가, 뭐 기획자 이런 좀 전문적인 분들을 만나는 직업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냥 이제 주민들,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정체성보다 주민이라는 정체성에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는 예술 작업을 할 때 작가가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을 뭔가 만들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기술자 분들도 충분히 예술적인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공간 바로 근처에 있는 철물점 사장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이 시기에는 못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과 뭐 그 일하는 기술 등등의 것을 좀 예술적으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직접 이 망미 공간을 걸어보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또 이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커뮤니티를 맺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변을 다니고 묻고 듣고 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인생 나눔 교실이라는 사업으로 올해 초부터 이렇게 저희가 6개월간 쭉 달려오고 있는데, 마지막 콜로키움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잘 던져주셔서 우리의 다음 자리가 좀 알맹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안도 되고, 생각보다도 다들 힘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좀 다행이기도 하고, 또 든든한 생태계 농부를 이렇게 또 발굴했다는 것이 아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